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나게 되네요. 저는 현수쌤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야기해볼 것들은 바로 이번 21대 국회 지금 뭐하고 있는지입니다. 4.15 총선이 범진보 진영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좋은 법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번 21대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험난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6월 29일부로 국회의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모두 선정이 된 상황인데요. 이제 29일 상임위 선정 직전까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그 문제의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위원 후보들마저 전원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 소속되어서 활동해야 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거는 정말 대놓고 직무유기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결국 국회 구성을 두고 시간만 끌다가 미통당은 지금 국회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법을 만드는 일이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좋은 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을 주제별로 나눠서 심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정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국회 상임위원회인 거고요. 그 중에서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그 법안을 검토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가기 전 마지막 관문으로 모든 법들이 검토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법률이 형식만을 따지는 곳인데 본회의로 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을 문제 삼아서 시간을 끌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아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사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입니다. 미통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면서 말하는 논리가 이런 겁니다. 법사위원장직은 원래 야당 거라고, 이런 건데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관행 자체가 15대 국회 후반기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관행입니다. 이 15대 국회 후반기가 민주정부가 출범한 1998년이죠. 그 98년에 처음 만들어진 관행이고, 당시 졸지에 야당이 되어버린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기득권을 절대로 놓지 않기 위해서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버린 관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고요. 국회가 21대까지 오는 동안 여당이 5분의 3 이상의 의석수를 압도적으로 가져간 적이 없었단 말이죠. 적어도 민주화된 이후인 13대 이후에는요. 국민들이 전체 의석이 5분의 3이라는 막대한 의석을 진보 진영에 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야당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간의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거치면서 보여온 극도의 무기력함과 극도의 폭력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야당의 발목 잡기에 놀아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국민들의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줘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들이 준 5분의 3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법안,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낸다 그래도 법사위에서 막혀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한테 준다? 이건 야당을 심판하라고 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협치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거 없이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정당의 법사위원장들이 어떻게 법사위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을 해서 헌법을 유린해왔는지에 대해서요. 너무 옛날로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17대 이후의 국회에서 worst 3를 뽑아봤어요. 3위는 최현희 의원입니다. 17대 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최현희 의원은 4대 개혁 입법안 기억나시죠? 참여정부에서 아주 가열차게 추진했던 4대 개혁안의 일부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했다가 재개했다가 이러는 바람에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폐기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2006년 여성 기자를 성추행해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합니다. 넘버 2,
안상수 의원입니다. 17대 후반기의 안상수 의원은 행불상수로 유명한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창원시장을 역임한 바로 그 안상수인데요. 법사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질질 끌다가 결국은 법안 처리를 통째로 막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자, 대망의 넘버원은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여상규 의원입니다. 바로 저번 20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죠. 그 여상규 의원은 소시적부터 여러 공안 사건의 담당 판사로서 민주화 진영의 악명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 회의 도중에 동료 의원인 김종민 의원에게 아주 상스러운 욕설을 하기도 했으며,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과의 고성으로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도 없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린다든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신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상임위의 민생법안 100여 개의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폐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명만 뽑았지만 그 외에도 권성동 20대 전반기 혹은 16대 후반기의 김기춘 등 아주 많은 법사위원장들이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었죠. 이처럼 보수정당의 법사위원장들은 수도 없는 민생 법안들의 처리를 지연시키기도 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째로 외면해왔습니다. 지금 공수처장 추천의원 선발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미래통합당이 의지를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 상임위원 명단도 안 내고 공수처장 추천의원 선발에 있어서 야당목도 하지 않을 거면 대체 왜 정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국민들을 대표한다면서 온갖 특권들을 누리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제였죠. 바로 김성원 의원이 국회의원 현충원 안장될 수 있게 법안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여당의 상임위원장들을 모두 가져가는 것을 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언론에서 이것을 독재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있죠. 아마 미통당에서는 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여당 탓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벌써부터 드는데요. 실제로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언론이나 미통당의 프레임 만들기에 속기보다는 국민들의 뜻을 얼마만큼 담아내는 국회가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번 보충 수업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현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왜 행불상수야? 이 안상수가 군대를 안 갔거든. 군대 안 간 이유가 행방불명이야. 어? 행방불명이 군대 안 간 군대 면제 사유예요. 행방불명. 진짜? 진짜로 행방불명 면제 사유. 보훈상수 그것도 넣을 거야. 보훈상수.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 연평도에서 폭격이 터졌단 말이야. 그때 그 현장에 가서 보온병 집어들고 포탄이라 그랬어.